안녕하세요. 부동산을 쉽게 다양하게 깊이 있게 분석하는 부동산의 비밀입니다. 부동산 광풍 요거 사실 무섭습니다. 저의 솔직한 마음이기도 합니다. 지난 부동산 폭등기에 거래 현장 한복판에서 느껴본 그 상황은 정말 이성적으로 판단이 불가능한 상태에 빠지는 사람들을 쉽게 볼 수 있었습니다. 오늘 먼저 전해드릴 이야기는 강남 3구에 아파트를 팔겠다라고 내놓은 매물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현재 먼저 강남구 1월 초에는 6,230건의 아파트 매물이 있었는데 지금 현재는 7,455건입니다. 이는 약 3개월 만에 19%의 매물 폭증이 있었던 겁니다. 그 다음 또 다른 강남 3구의 핵심 서초구도 한번 보겠습니다. 서초구는 1월 초에 5,601건에서 지금은 6,867건으로 역시나 많이 늘었고 증가율은 22.6%입니다. 강남 3구의 막내 송파구 한번 보면 1월 달에 5,324건의 매물이 있었는데 지금은 6,408건으로 이게 20.3%나 증가한 겁니다. 서울의 모든 행정구역을 통틀어서 이 기간에 매물 증가율 1등이 바로 서초구, 2등이 송파구, 3등이 강남구 됩니다. 서울 평균이 12% 매물 증가선이라는 걸 감안해 볼 때 확실히 강남 3구의 아파트 집주인들이 집을 팔겠다고 내놓은 물건들이 많아졌습니다. 강남 3구의 특징을 한번 그럼 또 알아볼까요? 첫 번째 특징, 그동안 가격 회복률이 가장 높았던 곳이 이 강남 3구입니다. 하락기에서 반등기 가면서 서울 강북권의 노도강이나 서남권의 금관구가 부동산 반등기에도 가격 변화율이 지지부진했던 반면 지난 부동산 반등기에는 사실상 강남 3구가 반등을 주도했습니다. 두 번째 특징, 매물을 팔겠다고 하는 매물은 늘었는데 가격은 결코 싸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매매 호가를 높여서 지금 매물을 내놓고 있는 집들이 많아졌습니다. 이 부분이 좀 중요한 부분이긴 합니다. 급매보다는 가격 끌어올리기에 동원되는 아파트 매물이 꽤 있다고 보여집니다. 세 번째 특징, 높은 가격 탓에 대출에 한계가 있는 곳이 대부분입니다. 요 강남 3구가. 그러다 보니까 금리의 영향을 받지 않는다라고 보면 됩니다. 대출 제한이 이 지역이 좀 많기 때문에 이자 부담이 상대적으로 덜한 그런 지역적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기들만의 리그 그리고 또 분위기라는 것이 분명히 여기는 존재합니다. 이야기를 종합해보면 지금 현재 강남 3구의 부동산 흐름은 더 비싼 가격에 이만큼 그래도 반등했을 때 내 집을 팔고 손을 털려는 그런 부자들이 늘어났고, 그에 반해서 매수세는 높아진 가격을 지금 따라가서 샀을 때 시세 차익을 기대할 수 있느냐, 여기에 대한 어떤 회의감이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서 매도자, 매수자 간의 간극은 점점 더 벌어지는 모양새입니다. 제가 요즘 자주 하는 이야기 있죠. 금매지만 비싸게 팔아줘. 요게 그대로 녹여져 있다고 보면 됩니다. 요즘의 금매는 가격은 금매가 아닌데 팔고 싶은 집주인이 팔고 싶은 마음만 금매인 상황입니다. 그런데 또 왜 이렇게 몇십억씩 하는 아파트들을 대출도 거의 안 되는데 왜 누가 사는 걸까? 역시나 이거는 1%의 효과라고 볼 수 있습니다. 99%가 노라고 해도 결국 어디에나 있는 그 1%의 사람들이 예스를 외치고 돈을 지불하긴 하는 게 또 부동산 시장의 특성이긴 합니다. 이 1%를 정말 이성적으로 설명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저도 그냥 공식처럼 생각하고 말아버립니다. 뭐 그래도 궁금하신 분들이 있을까봐 또 1%를 설명해 보면 외국인, 법인, 돈벼락 이렇게 세 가지가 항상 1%에는 포함이 되긴 하더라라는 겁니다. 먼저 외국인부터 이야기하면 일단 중국발 아파트가 싹쓸이 되는 거 요거 유행했었고 지금도 현재 진행 중입니다. 중국 분들이 한국 부동산을 사두는 걸 좀 좋아합니다. 일종의 뭐 비상금 개념이라고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뭐 중국 전문가는 아니지만 아주 잠깐 베이징 왕징에도 거주했었고 다롄, 창저우 등의 합작회사도 있었고 뒤통수 맞아보고 중국에서 별일 다 겪어본 파란만장한 저의 젊은 날을 기초로 해서 이야기해드리면 여러분이 상상하시는 것보다 훨씬 대한민국 부동산에 중국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또 많이 살려고 하고
이런 걸 전문적으로 또 일해주는 통번역 또 그리고 법무 담당해 주시는 분들이 또 따로 있기도 합니다. 우리나라에. 이런 분들이 집을 싸게 사는 게 아니고 문제는 신고가 갱신되는 가격에 사는 경우가 그동안 많았습니다. 아파트 신고가 갱신된 거에 보면 중국 분들이 꽤 있었습니다. 거기에 이제 딸려가는 거죠. 한국 사람들이 신고가 갱신됐으니까 이제 더 올라갈 거라고. 그리고 법인이야 뭐 다들 잘 이해하실 거라고 생각하고 넘어가고 돈벼락 이거는 뭐 코인이든지 로또를 맞았든지 갑자기 돈벼락 맞은 분들만 또 있는 건 아니고 오빠 나 저거 사줘. 뭐 이런 것도 다 포함됩니다. 아무리 봐도 아빠하고 딸인데 계속 오빠라고 부르. 아 그것도 맞다. 비구니 스님이 현찰로 분양권 사. 아무튼 지금 강남 3구의 아파트 매물이 석 달 만에 20% 폭등 중입니다. 뭐 매도자의 입장은 확실하게 정해져 있습니다. 급매지만 비싸게. 뭐 안타깝지만 대한민국 부동산의 미래는 이제 매수자한테 달려 있다고 봐야겠습니다. 그걸 살 건지 말 건지. 모아주택, 빌라, 그러니까 뭐 다세대 주택에 거주하던 분들한테는 이게 또 가슴 뛰게 만드는 단어이긴 합니다. 뭔가 나의 낡은 집을 가져가고 번듯한 아파트로 돌려줄 것 같은 그런 기분이 들기도 합니다. 여기에 뭐 직접 해당되시는 분들도 있고 또 친인척이 해당되시는 분들도 있고 또 우리 동네에는 모아주택 안 하나 뭐 이렇게 기대하고 계신 분들도 있습니다. 이런 소식부터 한번 전해드리겠습니다. 서울의 한 모아주택 사업 대상지에서 부동산 업체가 골목길을, 그러니까 집이 아니고 길이에요. 길, 골목길을 그냥 사드립니다. 그리고 이거를 130명한테 쪼개서 팔았습니다. 약 20년 동안 한 명이 가지고 있던 이 골목길 약 550평을 한 부동산 업체가 2023년 8월 달에 이걸 평당 300만 원에 사드립니다. 그리고 이걸 다시 130명한테 비싸게 쪼개서 팔아치웠습니다. 이 130명은 아파트 입주권이 나올까요? 아마도 안 나올 겁니다. 등기부등본을 보면 이 130명은 어디 사는 사람들일까? 정말 전국 8도에 다 흩어져 있습니다. 거기에 심지어 외국인도 있습니다. 점점 얘기가 재밌어지죠. 아직 재밌을 것 더 남았습니다. 당연히 이걸 산 투자자들은 모아타운 되면 몇 배의 이익을 볼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샀을 겁니다. 이렇게 좋은 부동산을 그 부동산 업체 사장님은 안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나 같으면 그렇게 좋은 거 나 혼자 다 가지고 있을 텐데 말이죠. 그리고 또 더 재밌는 이야기, 모아주택은 서울시 주도로 진행이 되죠. 서울시. 그런데 서울시는 이거를 전혀 모르고 있었다는 겁니다. 재개발이건 재건축이건 모아주택이건 뭔가 일단 소문이 나면 어디나 부동산 투기 세력이 들어오기 마련인데 이걸 전혀 모르고 대응도 안 한다면 그 사업이 일사천리로 진행되기 어려워 보이는데 말이죠. 뒤늦게 이제 아차 싶은 서울시가 모아주택 대규모 조사를 시작한다고 하는데 뭐 사실상 이미 벌어진 일을 되돌리긴 어려울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결국 또 서민들만 피해를 보게 되는 거죠. 지금 서울시에 모아타운 추진하는 곳만 85곳입니다. 85. 제가 또 오랜만에 소설을 한번 써보겠습니다. 부비 부동산 개발 회사를 하나 차립니다. 그리고 모아타운 대상지를 사전에 물색합니다. 딱 보면 그림이 나오니까요. 아직 아무것도 모르는 원주민들에게 아주 싼 값에 집을 사드립니다. 쫙쫙쫙. 그런데 돈이 많이 들진 않습니다. 이렇게 집을 사드려도 애초에 가격이 그렇게 비싸지도 않을 뿐더러 전부 다 깡통 전세로 만들어 놓을 거거든요. 그렇게 집을 몽창 사들인 다음에 모아타운 신청에 일단 앞장서 나섭니다. 아무래도 부비는 똑똑하니까 이런 거 잘 하겠죠. 마을 주민들도 우리 동네 발전을 위해서 저렇게 열심히 일하는 초절정 꽃미남 부비를 응원하기 시작합니다. 아, 잘생긴 놈이 일도 잘한다면서 막걸리 한 잔씩 사주고 막 그럽니다. 그렇게 이제 모아타운 대상지가 돼버립니다. 아, 이게 왜 문제냐고요? 어쨌든 모아타운 대상지 됐으면 뭐 원주민들도 좋은 거 아니냐고요? 여기서 핵심은 자기 것 싹 팔고 떠난다라는 겁니다. 왜 떠날까? 그렇게 좋은데. 그 해답은 제가 특별히 안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는 100% 부비의 창작 소설임을
다시 한번 강조하겠습니다. 오늘은 최근 동대문구의 아파트 가격 변화를 알아보겠습니다. 동대문구 답심리동 레미안 이브 34평 11억 8천만 원에 최근 거래가 됐습니다. 2652세대 2014년 아파트로 대단지의 10년차 아파트 됩니다. 역세권이고 지난 최고가는 15억 5천만 원에 거래가 된 적이 있었고 최고가 대비해서는 지금 현재 3억 7천만 원 하락한 가격입니다. 하락률은 23%입니다. 이번에는 또 장안동 장안 레미안 2차 40평 10억 6천만 원에 거래가 됐습니다. 1786세대 2007년 아파트입니다. 여기는 교통이 좀 낙후된 곳입니다. 역세권 아니에요. 지난 최고가는 14억에 거래됐었고 최고가 대비 3억 4천만 원 하락했습니다. 하락률은 마이너스 24%. 자, 요즘 핫한 청량리 한번 가보겠습니다. 한신아파트 43평 8억 6천만 원에 거래가 됐습니다. 960세대, 거의 1000세대 가까이 되죠. 1997년 아파트입니다. 지난 최고가는 12억이었습니다. 여기가 최고가 대비해서는 지금 현재 3억 4천만 원 하락했고 하락률은 마이너스 28%입니다. 다음은 전농동 전농 SK아파트 43평이 8억 8,500만 원에 거래가 됐습니다. 1830세대 2000년생 아파트입니다. 지난 최고가는 2021년 여름에 11억 8천만 원에 거래가 됐었습니다. 최고가 대비해서 3억 하락했고 하락률은 마이너스 25%입니다. 이번에는 동대문구 휘경동 가봅니다. 휘경동 주공 2단지 26평이 6억 1천만 원에 거래가 됐습니다. 800세대 2001년 아파트입니다. 여기도 교통환경은 상당히 안 좋습니다. 서울에 이런 것들 찾아보면 은근 많이 있습니다. 지난 최고가는 이게 8억이었으며 최고가 대비해서는 1억 9천만 원 하락한 겁니다. 지금 현재 1억 9천만 원 하락했다고 하니까 금액적으로 별거 아닌 것 같이 느껴지지만 하락률은 마이너스 23%나 됩니다. 오늘 동대문구의 최근 아파트 거래 가격 이렇게 변화를 봤는데 확실히 이전 영상에서 알아본 송파구보다는 하락률이 커 보입니다. 하락폭이 아직도 큽니다. 평균적으로 최고가 대비해서 한 25% 정도 하락한 금액에 거래가 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영상을 봐주시는 모든 여러분 감사하고 행복하길 바랍니다. 여러분은 사기와 꼼수가 난무하는 이 부동산 시장에서 매도든 매수든 아니면 분양이든 꼭 최선의 결과를 얻으실 겁니다. 저는 제 위치에서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저는 여러분의 부동산에 끝까지 함께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감사합니다. 댓글도요. 부동산의 비밀이었습니다.